상수동이죠. 나폴레옹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얘기하기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놀랬던 게 저 프랑스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일단 중국 얘기를 하고 지난 무조건 나오고 요즘은 엠바페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바로 나폴레옹. 지금 많이 놀랐었어요. 아시아까지는 이렇게 좀 되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되게 많이 놀랐고요. 프랑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진짜 매년 책이 나오거든요. 나폴레옹 대한 책들이. 매년? 아니 매년. 어차피 한 번 나오면 그러니까 새로운 작가들이 쓰고 새로운 학자들이 연구를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2023 나폴레옹 다시 보기 뭐 이런 거. 그렇죠. 다른 시선으로 뭐 이런 편지를 뭐 와이프한테 보냈기 때문에 다시 나폴레옹 이런 사람이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좀 토론하듯이 그만큼 관심이 많고 그만큼 갈려져 있죠. 싫어하는 사람들 많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좋아하진 않지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도시의 작은 섬에다가 왕을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완전 석세스 스토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리드리 스콧도 지금은 그 얘기를 담고 싶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고 위대한 사람은 약 위대한 600m 앞 사람인데 전방위 성공을 하기 상거리에서 위해서 신탄진 IC 방면 좌회전입니다. 수직 구간이오다. 신화임에는 분명한 어떤 관점으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낼 때마다 분명 책이 팔리고 흥행을 하니까 프랑스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생산되는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나올 때마다 약 사실은 300m 약간 앞 그 전방위 사람이 죽고 상거리에서 나서 이 신탄진 사람들의 IC 뭔가 방면 이 스토리를 이렇게 좌회전입니다. 좀 플러스 만들고 이렇게 좀 레전드 만드니까 또 이제 왜곡되고 잠시 그런 게좀 후 많아서.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 투표를 하면은 항상 빠지지 않는 인물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게 1, 2위를 항상 넣잖아요. 나폴레옹이 거의 부동의 1위던데요. 3위 안에 거의 매년 들어가야 하는데요. 19세기 말에 유럽의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동아시아에 수용이 될 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되게 나폴레옹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일본이 이제 천황 중심으로 국가를 움직여 나가야 됐기 때문에 프랑스의 위대한 어떤 황제로서 나폴레옹을 높게 평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나폴레옹에 대한 어떤 그 숭배, 신화적인 어떤 얘기들이 아주 널리 유통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널리 이렇게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책에 나폴레옹이 말 타고 그림 있잖아요.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거의 못 찍어요. 또 직접 거의 평가예요. 중동에서는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 약 300m 앞 신탄진 IC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72m 앞 톨게이트입니다. 정복자이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정복자에 대한 영화를 만든 사람도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정복자 영화를 만드냐라는 비판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그런데 역사적으로 남긴 점은 잠시 후 공헌한 거는 고속도로로 중동 세계가 진입하세요. 근대 세계를 이어서 나폴레옹의 72m 앞 톨게이트입니다.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이 중동을 유럽의 일부분으로 갖고 가려고 그랬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유럽 바깥으로 처음으로 내보는 게 중동으로 내보내려고 그랬고, 그런 면에서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데요. 전체적으로 나폴레옹에 대한 인상을 해줬습니다. 어찌됐든 중동의 근대 역사를 바꿔버린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역사를 바꿨죠. 네. 러시아 대륙이나 아시아 러시아는 결국 이게요, 이 유럽에 대해서 열등감하고 우월감이 교차하는 나라거든요. 나폴레옹을 존경합니다. 유럽의 구세주로 봅니다. 근데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한테 깨졌다.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가 생기는데, 그 전까지 러시아는 귀족들은 프랑스 말만 썼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러시아 말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나폴레옹 침략하니까 모스크바도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조국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비로소 진정한 러시아가 탄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 러시아는 서방에 대한 어떠한 자존감이 있죠. 너희들은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 그 히틀러가 들어올 때도 그런 말 똑같은 말 했었거든요. 그 농담이 있었어요. 히틀러가 왜 침략할 때 나폴레옹의 모든 그 시행착오로 자기가 이제 공부해서 침략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못 배운 게 있었다. 네가 배울 점은 러시아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다. 보면 그다음부터 러시아는 다른 거는 다 서방이 떨어지는데 싸움만 잘하고, 또 웃기는 게 모스크바 그때 점령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수도가 모스크바가 아니라 상페트르부르크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러시아에서는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자신들의 그러한 그 자존심을 드러내면서 그때부터 우리도 뭉치면 할 수 있다. 약간 좀 그런 식의 걸 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가 되게 긍정적입니다. 네, 유럽 전체적으로 영국에서도 그렇고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헛소식다. 반반입니다. 프랑스 정보 혁명을 수집 계승했다라고 구간이오다. 보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